안녕 공자해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자연선택. 자연선택은 현대 진화이론의 중요한 프로세스 기제가 되는 핵심 개념인데요. 현대 진화이론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진화론과 조금은 달라요. 예를 들면 기린은 높은데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목을 길게 뻗다 보니 목이 길어졌다 같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현대 진화이론에서는 사라졌죠.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라는 법칙에 한 방에 훅 가버린 학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 진화이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목이 긴 기린, 짧은 기린, 중간 길이의 기린들이 각자 돌연변이에 의해 태어나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 낮은 데 있던 나뭇잎은 다 말라 죽어버리고 높은 데 나뭇잎만 남게 되어서 슬프게도 목 짧은 기린, 중간 길이 목의 기린은 다 멸종해버리고 목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 이런 스토리예요. 뭔가 아주 많이 허접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공잘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는 하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정답 맞추고 취업하는데 학점 제출하면 되고 선생님, 교수님들도 평생 자신들 역시 배운 대로 그저 좔좔 강단이나 교실에서 그저 외우기만 한 내용을 써먹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모두 이게 그저 사실이려니 하고 살아가면 되겠죠? 위에 현대 진화론 설명대로 가뭄이 들어서 낮은 데 있던 나뭇잎은 다 말라버리고 높은 나뭇잎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면 오늘날 아프리카 초원에는 목 긴 기린만 우글우글대고 목 짧은 영양, 염소, 사슴, 들소 등은 깡그리 다 멸종하고 없어져야겠네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도 머리를 숙여 낮은 데 있는 풀을 뜯어먹으며 잘 살아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초식 동물들이 있겠죠? 그러니 목 긴 기린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뻥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하나, 기린이 진화를 하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긴 목이 높은 데 나뭇잎을 따먹는 데는 유리하지만 물 먹는 데는 아주 많이 불편하다는 사실. 서로는 그만하고 오늘의 주제, 자연선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자연은 무언가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마치 자연이 선택한 것처럼 환경에 적응한 개체, 즉 적자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 뭐 그런 얘기를 자연이 마치 뭔가를 선택한 것처럼 자연을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자연 선택을 본격적으로 논해보기 전에 우선 먼저 현대 진화이론의 전체 개념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진화이론은 생물학의 여러 전공 분야에서 연구된 진화와 관련된 이론을 종합한 것으로 오늘날 대다수의 생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진화이론이에요. 현대 진화이론의 중요한 주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답니다. 첫째, 진화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그게 꼭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아시죠?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현재 생물과 거의 같은 모습의 형태로 이미 진화가 끝난 생물 화석이 무더기로 많이 그리고 한꺼번에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건 말하자면 진화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점진적 진화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단속 평형설. 이게 뭐냐면 진화는 한동안 진행이 멈춰져 있다가 또 한꺼번에 와다다다다다 하고 급격히 진행이 되다가 또 한동안은 멈춰서서 잠잠하다가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의 진화론보다 훨씬 더 이상한 가설이죠? 단속이란 끊어질 단이라는 글자와 이어질 속자 글자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렇게 끊어짐과 이어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슨 평형을 이룬다고 하는 이 역시 허접하기 짝이 없는 진화 가설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유익한 돌연변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건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자연 선택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의 주제인 자연 선택을 살펴볼까요? 위키백과에 따르면 자연 선택은 특수한 환경 하에서 생존에 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이 그 환경 하에서 생존에 부적합한 형질을 지닌 개체군에 비해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본다는 이론이다. 자연 도태라고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에 대한 논박 내지 반론을 해볼게요. 먼저 자연 선택은 과연 진화의 엔진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 선택은 적자 생존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자연 세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번식에 성공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종류의 개체군이 살아남으려면 후손 번식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강하고 상위 포식자라고 적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집 쥐나 호주의 야생 토끼처럼 번식에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후대에 가장 많은 개체를 남기는 종류가 적자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해도 백두산 호랑이처럼 마지막 개체가 죽어서 없어지면 멸종 혹은 멸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연 선택이란 개념에는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바로 선택이란 단어 그 자체예요. 선택이란 이미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 자연 선택을 통해서는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새로운 종의 출현이라는 게 없다면 진화도 없는 거겠죠? 유튜브에 가면 15명의 과학자가 전하는 진화론의 거짓말과 지구의 올바른 역사, 자연 선택이란 10분 2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영상인데요. 호주 뉴 잉글랜드 대학의 데이비드 캐치폴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자연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용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The first time that I saw a creation presentation on natural selection, I was just amazed at my blindness prior to that, in not realizing that natural selection can only operate on whatever is existing, and it can only operate to remove what is existing. And so the realization that it doesn't actually produce new genetic information was an absolute bombshell to me. So natural selection is actually a convenient term to use. 예를 들어 짧은 털 늑대와 긴 털 늑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짧은 털 늑대와 긴 털 늑대 두 종류의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기후가 변하고 날씨가 추워져 짧은 털 늑대는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되고 긴 털 늑대만 살아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결론은 이것은 진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털 늑대가 긴 털 늑대로 변화해갔다면 진화일 수가 있겠지만 짧은 털 늑대는 적응에 실패, 도태되어 버리고 긴 털 늑대만 자연에 적응해 살아남았다면 이는 자연이 어느 것은 선택하고 어느 것은 도태시켰다고 비유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늑대는 늑대일 뿐 다른 종류로 변화한 게 아니므로 진화가 아니죠. 오히려 이미 있던 짧은 털 늑대라는 종류가 제거된 것이고 늑대라는 유전자 풀에서 짧은 털 유전자가 삭제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자연 선택은 이미 그 개체군 안에 들어있던 것이 발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미 있던 기능이 제거될 뿐이다. 깔끔하죠? 이번에는 이미 그 개체 가운데 들어있던 유전자가 발현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흙 속에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 풀밭에 제초제를 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 박테리아는 제초제의 독성에 죽겠지만 그중 어느 박테리아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이 제초제 성분에 들어있던 특정 단백질 성분을 자신의 영양분으로 삼아서 잘 먹고 잘 살며 번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 경우 박테리아가 진화된 건가요? 자연 선택이 진화로 연결된 결과인 건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박테리아의 몸속에 이미 들어있던 유전자가 이 제초제 성분을 섭취해서 소화한 것 뿐이에요. 제초제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는 이미 그 박테리아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기능상실, 제거의 예를 살펴봅시다. 동굴 속 흐르는 물에 사는 눈 없는 물고기를 생각해 볼까요? 원래부터 눈이 없어서 동굴에서 살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어두운 동굴 안에서 오래 살다 보니 눈이 필요 없어서 퇴화되었는지 우리는 결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냥 설명을 위해 편의상 동굴에 오래 살다가 눈이 퇴화되어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경우에도 진화가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던 눈이라는 기능이 제거된 건가요? 후자겠죠. 그리고 이 경우 진화라는 개념하고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데요. 거기에 무슨 새로운 종의 분화를 향한
추가적인 정보가 생겨난 것이 아니니까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처음 도입부에서 소개한 진화의 핵심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면 진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첫 번째, 진화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두 번째, 진화는 소규모의 유전자 변이의 발생과 자연 선택이 지속된 결과이다. 진화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자연 선택이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연 선택은 진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전에 깔끔하게 논증하지 않았나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현대 과학계에서는 공룡이 새로 진화되었다고 믿어요. 공룡은 6,600만 년 전에 소행성 충돌로 말미암아 멸종을 했지만 공룡이 다 멸종된 것은 아니다. 공룡은 새가 되어 조류로 진화, 우리 곁에 남아있다. 즉 공룡은 새로 진화되었다. 이런 내용을 교과서에서 배우고 우리는 또 이걸 과학적 사실로 믿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공룡은 파충류이고 새는 조류이죠. 완전히 이렇게 종류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할 것이 정말로 많겠죠? 그냥 비늘이 없어지고 몸에 털이 부수수 난다고 공룡이 수세대 만에 새로 탈바꿈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온동물이자 파충류인 공룡이 온혈동물이자 날아다니는 조류인 새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변화가 따라야 해요. 깃털이 생기고 날개가 돋아나오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뼈가 가벼워지고 날개의 양력을 위해 근골격계가 통째로 바뀌고 등등 이런 기본 사항을 제외하고도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호흡기인 폐가 포유류의 폐와는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르게 재설계되어야 해요. 새의 호흡기는 들숨과 날숨 상태 모두 기체 교환 면에서 한 방향으로만 공기가 흐르게 되며 특히 조류는 몸속에 기낭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낭은 체세포의 밀도를 낮춰주는 역할과 더불어 조류의 독특한 호흡 방식이 가능하도록 해주거든요. 그뿐만이 아닌데요. 최고로 난이도 높은 작업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알다시피 조류는 포유류처럼 온혈동물이에요. 온혈동물은 섭취한 먹이를 소화해서 열량을 낸 다음 이로써 체온을 올리는 발열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파충류인 공룡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알다시피 파충류는 변온동물이라 자체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서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야 하고 추우면 따뜻한 햇빛 아래 가서 하루 종일 일광욕도 해야 되고 더우면 서늘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가 되려면 이런 자체 발열, 자동 보일러 시스템 플러스 소화기관 플러스 혈관 작업 등등 모든 걸 새로 설계해서 들여놓아야겠죠? 차고에서 망치로 뚱땅거려 자동차를 비행기로 개조하는 것보다 공룡이 새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죠? 어때요? 공룡이 새가 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공룡이 새가 되는 과정을 통틀어 어느 부분, 어느 단계에 자연 선택이 진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이 숨어 있을까요? 만일 자연 선택이란 것이 실제 작동한다고 하면 오히려 멸종하기가 더 쉽겠죠? 비늘이 깃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얼어 죽거나 호흡기관인 폐가 바뀌는 어정쩡한 과정에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 죽거나 어설픈 깃털로 비행 연습을 하다가 추락해 죽거나 등등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 죽고 말 것 같죠? 그러니 자연이 뭘 선택해주기도 전에 멸종되기 딱 좋겠네요. 자, 오늘의 결론. 자연 선택만 가지고는 공룡이 새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하이에나가 고래가 되는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 선택 그냥 믿자고요. 왜요? 교과서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시험이나 잘 보자고요. 공짤바의 과학 오늘의 이야기 끝!